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우리 버린 줄 알고. 이 나쁜 인간아!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현재 잔액은 518억 원입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출금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가족을 위해 20년간 끔찍한 지옥을 견뎌낸 것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당신을 원망하며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똥통에 숨겨둔 복권 한 장을 지키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노숙자의 품에서 나온 낡은 검은 비닐봉지,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과 518억 원의 비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한 한 가장의 피눈물 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철수의 뒷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듬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자. 일찍 올게. 철수는 아내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갓 다림질한 셔츠에서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고 그의 눈빛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올 때 상추 좀 사와. 민수가 요새 고기 노래를 부르더라.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야지. 내가 제일 크고 싱싱한 놈으로 골라올게. 철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영희를 향해 손가락 하트를 날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평범하고 따뜻했던 아침 인사가 20년 동안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영희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고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속 네 식구는 걱정, 근심 하나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와 함께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가득 채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2시를 넘겼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벌써 수십 번째 건은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늦어도 9시 전에는 들어오거나 늦으면 늦는다고 반드시 연락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랩을 씌워놓은 삼겹살과 파무침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찌개는 이미 몇 번을 데웠다. 시켰다를 반복해 쫄아붙어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스멀스멀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오다가 강도라도 만난 건 아닐까? 영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주머니, 성인 남자가 하루 안 들어온 거 가지고 실종 신고는 안 됩니다. 단순 가출일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 늦는 걸 수도 있어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경찰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넘기며 영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녁에 삼겹살 먹자고 약속했다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영희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경찰서의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지우개로 지운 듯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통화 기록도 카드 사용 내역도 CCTV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옷장과 주인을 잃은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남매뿐이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 아빠 없다고 놀려. 중학생이 된 아들 민수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부르튼 손을 감추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영희의 고운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생활비가 끊긴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 폐지 줍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빚은 늘어만 갔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패딩 점퍼 하나 사주기도 벅찼습니다. 민수는 사춘기가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야. 딴 살림 차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왜 엄마만 멍청하게 기다려? 민수가 소리칠 때마다 영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영희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소주를 마시며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알았으면 연락이라도 줘야지.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혼자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아침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철수의 모습이 박혀 있었습니다. 삼겹살 먹자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하던 그 선한 눈빛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의 독한 세제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나도 영희는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0년을 버텼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낡은 빌라 대문 앞에 검은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노숙자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악취가 어찌나 심한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며칠을 씻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떡진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얼굴을 뒤덮어 눈, 코, 입조차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옷이라기보다 걸레 조각에 가까웠고 발에는 짝짝이 슬리퍼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짐승처럼 빌라 입구를 맴돌며 불이 켜진 201호 창문만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우 냄새야, 저거 뭐야? 여기서 똥 쌌나 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죽겠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2층 창문에 비친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품에 안은 무언가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탕물이 튀어 꼬질꼬질해진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희야, 민수야. 2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혀가 굳어 제대로 발음조차 되지 않는 그 이름들을 그는 빗소리에 섞여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가세요. 성인이 된 아들 민수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쫓아나왔습니다. 민수는 며칠째 집 앞을 서성이는 수상한 노숙자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가라니까. 왜 남의 집 앞에서 냄새를 풍기고 난리야? 민수는 코를 틀어막으며 야구 방망이로 위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노숙자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한 발짝 다가가자 노숙자는 뒷걸음질 치기는커녕 오히려 민수 쪽으로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야, 오지 마. 오면 신고한다. 민수가 소리쳤지만 노숙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오래된 땀 냄새,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민수가 역겨움에 헛구역질을 하려는 찰나 노숙자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민순이? 내 아들 민수? 쇠를 긁는 듯한 쉰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20년 전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익숙한 울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들고 있던 방망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 뭐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현관등이 깜빡거리다 탁 켜지는 순간 민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노숙자가 고개를 들자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갈라지며 그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얼굴 반쪽은 화상을 입은 듯 일그러져 있었고 한쪽 눈은 제대로 떠지지조차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희가 뛰어나왔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영희는 우산을 펼치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 노숙자의 구분 등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 눈빛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짐승처럼 변해버렸지만 영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의 손에서 우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영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빗소리만이 요란한 골목길에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명하듯 울렸습니다. 노숙자는 영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움찔하더니 이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죄인의 통곡 같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마 진짜 당신이야? 철수 씨 맞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영희는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충격은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영희는 빗물 웅덩이를 첨벙거리며 달려가 철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살아있었으면서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 새끼들이 학교에서 무슨 소리 들으며 컸는지 알아? 영희는 철수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철수는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 영희의 손길에 종이 인형처럼 흔들렸습니다. 젊을 땐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병들고 늙으니까 우리한테 벌어달라고 왔어? 거지꼴 되니까 가족 생각이 나더냐? 영희의 오해는 2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이 그저 무책임하게 도망쳤다가 갈 곳이 없어지자 뻔뻔하게 돌아온 파렴치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봐, 벙어리야. 왜 버렸냐고. 왜 우리를 지옥 속에 버려두고 혼자 도망갔냐고. 영희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진흙탕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미안.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혀가 굳은 탓인지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은 탓인지 발음은 뭉개져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영희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품에 안은 검은 비닐봉지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멱살을 잡고 흔들 때마다 봉지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철수는 그 봉지를 마치 자신의 심장인 양 가슴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흙탕물과 뒤섞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해서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발 용서, 용서. 철수는 갈라진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지난 20년간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게 했지만 배신감에 눈이 먼 가족들에게는 그저 혐오스러운 노숙자의 더러운 손일 뿐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가요. 아빠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상황을 지켜보던 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철수의 등짝을 발로 거칠게 밀어찼습니다. 철수는 힘없이 대굴대굴 굴러 대문 밖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수가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죽은 사람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웃기지 마. 민수는 대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수는 진흙범벅이 된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닫힌 대문을 향해 기어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인수야, 영희야. 닫힌 대문 너머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차가운 철대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그의 앙상한 등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는 품속의 비닐봉지를 꺼내 젖지 않도록 자신의 위도단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뼈가 시려오는 추위보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이 봉지 안에 든 것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찌푸려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밤을 지새운 영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출근을 하려던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문 바로 옆 담벼락 밑에 어젯밤 쫓겨난 철수가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태아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는데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안색은 시신처럼 창백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영희가 달려가 흔들어 보았지만 철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차가운 빛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가족을 기다리다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떡해 민수야. 빨리 나와봐. 아빠가 숨을 안 쉬어. 영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가 뛰쳐나왔습니다. 민수는 쓰러진 철수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친아버지가 집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빨리 119 불러. 이러다 진짜 돌아가시겠어. 영희와 민수는 축 늘어진 철수를 업고 대문 밖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감지 않은 눈꺼풀 사이로 흰자위가 보였고 그의 손은 여전히 가슴팍에 불룩한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영희와 민수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영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 암이라도 걸린 건가요? 아니면 어제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폐렴이라도.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엑스레이 사진의 여기저기를 펜으로 짚었습니다. 아니요. 당장의 폐렴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늑골, 다리, 팔, 뼈 한 뼈는 죄다 부러졌다가 제멋대로 붙은 흔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은 좋게 넘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영희와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치아는 절반 이상이 빠져 있고 영양실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단순한 노숙 생활로 인한 게 아닙니다. 의학적 소견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 즉 고문이나 감금을 당한 사람의 몸입니다. 영희는 눈앞이 캄캄해져 의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고 갇혀 지냈다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요. 우리 남편이 왜 터덜터덜. 병실로 돌아온 영희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잠든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씻겨놓으니 드러난 얼굴과 몸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무언가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듯 짙은 흉터가 띠처럼 둘러져 있었고 등에는 채찍이나 몽둥이로 맞은 듯한 흉측한 자국들이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영희는 철수에 젖은 옷가지를 정리하려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옷이 너무 더러워서 폐기해야 할 것 같다며 담아둔 봉투였습니다. 그때 젖은 바지 주머니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철수가 어젯밤 비를 맞으면서도 그리고 아들에게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그토록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던 바로 그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흙탕물이 묻고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볼품없는 봉지에서는 여전히 역겨운 냄새가 났지만 영희는 홀린 듯 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죽어가는 순간에도 놓지 못했던 걸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눅눅해진 종이 뭉치와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는 곰팡이가 슬어 서로 달라붙어 있었지만 맨 위에 있는 종이는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여 있어 비교적 형태가 온전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벗겨내자 누렇게 바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로또? 그것은 정확히 20년 전 철수가 실종되던 그날 날짜가 찍힌 로또 복권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당첨번호가 적힌 신문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1등 당첨. 영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그날 로또 1등에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꼬깃꼬깃한 껌종이, 담뱃갑, 은박지, 시멘트 포대 조각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마치 유언처럼 혹은 주문처럼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영희 거다. 민수 대학 등록금. 우리 가족 삼겹살 사줘야 한다. 죽어도 뺏기지 말자. 집에 가고 싶다. 영희야 보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새겨넣은 철수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그날의 기억과 철수의 일기 내용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오후 철수는 로또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됐다. 이제 우리 영희 고생 끝이다. 민수 맛있는 거 실컷 사줄 수 있다. 철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장 친한 고향 친구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냐? 나 오늘 대박 났다. 술 한잔 하자. 김 씨는 축하한다며 술을 샀고 기분이 좋아진 철수는 당첨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집까지 태워줄게. 타라. 김 씨의 차에 탄 철수는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땐 출렁거리는 배 아니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김씨. 철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를 걷어찼습니다. 김 씨는 갔어. 널 우리한테 팔아넘기고 갔다고. 너 오늘부터 이름 없어. 그냥 사모야. 그곳은 지도에도 없는 외딴 섬의 염전이었습니다. 안 돼. 우리 영희 기다려. 삼겹살 사가야 된다고. 철수가 울부짖으며 반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몽둥이질 뿐이었습니다. 아,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도망간 줄 알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영희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 엄청난 행운을 온전히 가져다 주기 위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20년을 짐승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뼈가 부러지고 이가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복권 영수증을 뺏기지 않으려고 입안에 삼키고 똥통에 숨기며 지켜냈던 것입니다. 오직 아내와 자식에게 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런데 영희는 그런 남편을 거지 취급하고 더럽다고 내쫓고 냄새난다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일려니야 여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어. 영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병동복도 끝까지 메아리쳤습니다. 민수도 일기장을 움켜쥐고 벽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에요. 20년의 세월 동안 쌓였던 원망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되어 그들을 덮쳤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철수의 눈가에도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의 심층 조사가 진행되면서 철수가 지난 20년간 겪었던 생지옥 같은 삶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 지옥 같은 섬에서 탈출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거나 바다로 뛰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헤엄을 치다 보면 품속에, 아니 입속에 숨긴 로또 영수증이 물에 젖어 훼손될까봐 그 종이 조각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영희 고생 안 시키는데, 우리 민수 대학 보낼 수 있는데. 철수는 악랄한 작업 반장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입안에 든 비닐 뭉치를 씹어 삼키지 않으려 턱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똥통을 푸는 작업을 할 때면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비닐에 꽁꽁 싸맨 영수증을 똥물 깊숙이 숨겨두었고, 밤이 되면 남들 몰래 다시 꺼내 물에 씻은 뒤 품에 안고 쪽잠을 잤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목숨 걸고 지킨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의 미래였고, 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자 피 끓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사연을 전해 들은 영희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하다가 끝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게 뭐라고 그냥 살아서 오지. 돈이 뭐라고 그 모진 고생을 해. 며칠 후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문제의 로또 영수증을 챙겨 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영희가 VIP 상담실로 들어서자 직원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낡은 봉투에서 나온 물건들을 확인한 지점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산망을 두드리던 직원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정말 실화입니까? 직원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모니터 화면을 영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20년 전 1등 당첨금 40억 원이 수령해 가지 않아서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전환되어 예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복리에 복리가 붙고 가상금까지 합쳐져서 직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고르며 숫자를 읊었습니다. 현재 수령 가능하신 총액은 518억 원입니다. 500 뭐야? 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휘청거렸습니다. 518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철수가 똥통 속에서, 매질 속에서 20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과 맞바꾼 피의 대가였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돈이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편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철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퉁퉁 부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흐릿한 시야 너머로 영희와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산소호흡기 안에서 입술이 달싹거리며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희가 화들짝 놀라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알아보겠어? 나 영희야. 정신이 들어? 민수도 울먹이며 아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철수는 힘없는 손가락을 움직여 영희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삼겹살 먹었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간에도 그는 20년 전 지키지 못한 그날의 저녁 약속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 고기 사가야 되는데. 그 말에 영희와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먹었어. 여보가 사준 고기 실컷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얼른 일어나. 제발. 영희는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철수의 눈가에도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20년 전 로또 당첨자를 납치의 섬노예로 부린 일당, 전원검거, TV 화면에는 포승줄에 묶인 김 씨와 섬주인 그리고 악랄했던 작업반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주기 위해 20년간 탈출을 포기하고 기자의 멘트가 흘러나오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철수의 위대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설마 그 독한 놈이 20년 동안 복권을 안 뺏기고 버틸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금, 폭행, 약취, 유인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희는 TV를 끄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우리 남편이 당한 고통 1000배, 10,000배로 돌려받아. 민수는 옆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받았고 지옥 같던 시간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1년 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테라스.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자, 아빠. 하세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철수가 민수가 싸준 상추쌈을 받아먹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혈색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여보, 고기 타겠다. 내가 구울게. 우아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영희가 집게를 뺏으려 하자 철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구울 거야. 20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내가 굽게 해줘. 철수는 노릇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을 영희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영희. 고생 많았지? 당신이야말로 이제 어디 가지 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영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웃자 철수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 가죽어도 당신 옆에 있을 거야. 다녀올게란 말 이제 평생 안 할게.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 아래 518억보다 더 빛나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테라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식사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행복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시니어하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